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인관계와 정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서와 정서지능을 이해할 때 정서지능은 지능지수를 뜻하는 IQ와 비교해서 EQ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이러한 정서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정보를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정서의 특성은, 정서는 개인의 감각, 경험, 지각 경험, 인지 양식, 신체적 특성, 학습 경험, 성숙 정도, 문화 양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불안, 공포, 강한 분노와 같은 정서를 표출하지 못하고 장기간 억압할 때 최초의 정서 경험과 그 내용이 다른 형태로 개인의 일상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기한 정서지능의 대표적인 이론가로서 세르비 교수와 메이어 교수가 있는데, 이러한 세르비와 메이어 교수가 주목받게 된 것은 그 이전에 많은 심리학자들의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미셸 교수의 머시멜로우 테스트를 통한 만족지연 능력 실험이라든지, 골먼의 개인의 정서 능력과 대인관계의 상관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것이 삶의 성공과 어떻게 연결되냐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지능 8가지 범주 중에 6번째와 7번째의 대인관계 지능과 개인 내적 지능에 대해서 체계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로비와 메이어는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점검하고 변별하면서 행위와 사고 체계를 유도한다고 있습니다. 즉, 정서지능은 단순히 감정이 풍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통제하고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정서지능이 높았을 때 이를 창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서지능이 낮은 경우에는 화가 날 때 아주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서 지구력도 인내력도 부족하고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서 특징으로서 특히 여기에서 교재에서 언급한 청소년들의 정서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흥분하며 동요되고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 쉽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비판, 훈계, 간섭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크게 화를 내고 불쾌하고 반항하는 것, 또한 의존과 독립, 반항과 순종, 우울과 환희, 실망과 기쁨, 열등감과 우월감, 무관심과 열정, 절망과 희망, 자기 혐오와 자기애,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이상주의와 현실 타협 등 양가 감정이 청소년기에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런 것은 대부분 과도기적인 형태로서 성숙되어 가면서 성장하여 가면서 이것이 통제되고 또한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는 선천적인 신체적 기질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눈동자 크기 변화를 통해 정서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과,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가슴이 뛰고 흥분되면서 혈액순환의 변화를 경험하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긴장이 되면서 소화가 안 되고 손바닥에 땀이 배는 등의 신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개인의 신체 행동 거리에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뭔가 잠재적으로 의식적인 거라기보다는 잠재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의 공간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느꼈을 때 종종 불안해지거나 초조해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없을 때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한 마주쳐야 하는 경우에는 사물을 대하듯이 표정을 짓고 무표정으로 가장한다는 정서의 특징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정서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임스 랑게의 말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임스에 의하면 정서는 생리적인 변화에 따른 지각의 결과라고 합니다. 즉, 정서라는 것이
신체적 반응에 의해서 오는 피드백에 의해서 결정되고 신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이를 지각하는 것이 정서라고 했습니다. 또한 행동과 감정은 어, 무엇보다도 행동과 감정은 병행하고 행동은 의지에 의해 직접 통제될 수 있지만 감정은 행동을 조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랑게는 일반적으로 정서가 신체의 반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반응이 정서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즉 기뻐서 웃고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쁘고 울기 때문에 슬퍼진다고 하는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드 이론에서는 캐논과 바드는 생리적 반응과 정서가 주관적인 경험을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공포를 경험했을 때 심장도 뛰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포 영화를 봤을 때 심장이 자기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무섭게 뛰는 것이 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서 유발 자극은 시상세포를 자극하고 그 신경파는 대뇌 피질로 신호를 보내서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다시 자율신경계로 신호를 보내서 생리적인 변화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진 것처럼 자동차가 달려온다는 자각을 하게 되면 동시에 심장이 고동치면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샥터와 싱어의 이제 투 요인 이론이 있는데 교재를 보게 되면 정서를 신체적 감성과 인지적 해석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투 요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상황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관점을 검증하는 실험을 통해서 생리적 반응과 인지, 즉 지각, 기억, 해석이라는 것과 함께 정서를 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각자의 정서 경험에 따라 반응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서 만난 곰하고 산속에서 만난 곰에 대한 반응과 정서는 서로 다르게 일어나겠죠. 동물원에서 만난 곰은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아서 공포 경험이 적지만 산속에서 갑자기 곰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정서 반응은 상상할 수 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와 정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인관계 정서에서 종류와 기능을 살펴보면 여덟 가지의 이제 그 감정이 있는데 첫 번째 공포라는 기본 정서가 있습니다. 플루츠크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공포, 놀라움, 슬픔, 혐오, 분노, 기대감, 기쁨 및 수용 이러한 8 기본 정서를 하나의 원으로 묶고 이 원을 다시 3차원적인 팽이 모양으로 제작을 해서 정서 강도에 따른 변화 추이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 정서가 이웃한 정서와 합해서 또 다른 정서를 만들어낸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혼합 정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수용과 두려움이 합해지면 복종이 되고 두려움과 놀라움이 합해지면 경외라는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움과 슬픔의 감정이 합해지면 실망이라는 기능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화를 내며 달려드는 사람에게는 멀어지려 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는 사람한테는 다가가는 것처럼 사람들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은 정서의 긍정적인 기능이고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은 부정적인 기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서는 친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행복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에 참여하게 되고 도움 요청에 거부를 당하면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정서는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며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빠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지만, 부정적인 정서는 지나치게 통제된 사고를 불러일으키는데, 표 3-1을 보면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서 중에 fear, 공포감이 있습니다. 이 공포감은 도망치거나 위험의 원천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행동들, 위험이나 해로움을 피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호 기능을, 공포감을 느낌으로써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프로텍션,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분노하는 기능, 예를 들어서 깨물고 치고 또는 파괴적인 행동, 위협하고 저주하는 행동 등은 어떤 욕구, 만족의 장애를 제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뭔가를 파괴하고 또한 건설적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감정이 될 수 있고 기본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정서가 있습니다. 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기쁨을 가지게 되면 먹고 몸치장하고 짝짓기하고 자기가 소속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과 친교하는 것은 외부 세계의 자극들 중에서 이로운 것만을 수용하는 행동으로서, 이 행동은 개인을 돌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incorporation, 통합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행동이 몸치장한다는 것을 게으리한다든지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혐오의 감정, 디스거스트는 토하거나 배설하는 것은 섭취한 것 중에 해로운 어떤 것을 배청하는 행동이며, 경멸, 적개심, 풍자 같은 것이 혐오의 대상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타인이나 타인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이 기본 정서에 혐오의 감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다섯 번째, 수용의 기능, acceptance의 이러한 기본 정서는 자신의 유전자를 영속적으로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성접촉을 하도록 하는 행동이며, 이러한 표현에는 성적 신호, 구애의식, 성교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수용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생식이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슬픔, sadness, 슬픔의 정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과거에 자기를 지극히 돌보았던 중요한 인물의 상실과 관련된 행동으로 이는 다른 대체물을 끌어들이는 신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운다든지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한다든지 스트레스 신호를 제거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재통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이별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슬픔을 표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움, 서프라이즈는 큰 소음, 이상한 동물, 새로운 장소 등을 새롭고 익숙하지 못한 자극에 접촉하기 위한 행동 반응으로서 놀라움이라는 정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유기체는 새로운 자극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멈추고 재빨리 신체를 재적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움의 정서를 표현하기로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anticipation, 기대라는 기본 정서는 기대감을 갖는다. 유기체가 환경에 대해 매우 여러 측면에서 접촉하기 위한 행동으로, 주변 이웃을 안다는 것은 동물이 생존을 위해 미래에 대한 예측 및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인 인지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탐색 기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탐색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서와 대인관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서의 표현과 조절이 있는데, 정서의 표현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문화나 학습에 의해서 교육받고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의 통제 없는 감정 표현에 대해서
어른들은 이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치는데, 성장기 유아들은 이 결과 정서를 계속 경험하면서도 종종 이 일을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통제가 지나치면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초래하고, 반면에 부모의 애정을 충분히 받고 자란 자녀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신뢰감을 가지게 되지만, 거부를 경험한 자녀는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정서는 보통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수단, 예를 들어서 몸짓, 발성, 얼굴 표정 등을 통해 전달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나 행복, 결심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는 어려움이 없지만, 혐오, 경멸, 고통 등을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인 정서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의 경험과 노력에 따라 훈련되어지고 결정되어집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서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수용하는 것이 적응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정서 조절의 필요성은 대체로 분노, 슬픔, 실망, 공포, 긴장 등 부정적 정서 유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정관리라는 말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슬프고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데, 자신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표정관리로서 자신의 정서는 일단 감추고 남을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정서 반응이나 행동을 억제함으로써 정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억제된 정서는 마음의 한 구석에 쌓이게 되고 환경에 대한 적응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영유아기 때 억제된 화나 분노는 청년기 때 반드시 반사회적인 공격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 신체적인 질환, 정서 행동장애, 지능 및 학업 성취 또는 사회 정서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서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특히나 부모인 경우에 어린 아이들, 영유아에 대한 정서 표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것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정서와 대인관계에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긍정적 정서에는 행복감과 환희, 두 번째 자기긍지감, 세 번째 사랑과 애정, 네 번째 안도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감과 환희는 사람들이 가장 목표를 달성했을 때, 달성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의 감정입니다. 이러한 기쁨, 행복감, 환희는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결정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이러한 사건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긍지감은 자존감과 관계가 있는데, 자신을 가치감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경험되는 정서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성취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의해서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인정과 평가가 자기 평가의 그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로 대인관계에서 경험되고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긍지감을 느끼는 사람은 타인에게 있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행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과 애정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의해서 사랑과 애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강도나 대상, 맥락에 따라서 호감, 친밀감, 좋아함, 우정, 애정, 사랑 등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용어로 표현됩니다. 즉, 어떠한 사람에게 사랑과 애정을 느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또한 초기 단계에서 호감만 느끼게 되지만 나중에 차차 좋아하는 감정과 친밀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정서의 대표적인 안도감이 있는데, 고통스러운 상황이 사라졌다든지 아니면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했다는 인지에 의해서 생겨나는 긍정적인 체험이 안도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갈등의 요소나 불안감이 해소될 때, 즉 불안, 죄책감, 긴장,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해방되고 해결됐을 때 안도감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정적 정서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그런 요소들 중에 분노, 시기와 질투, 고독감이 있습니다. 분노는 파괴적인 역할하는 가장 강력한 정서 반응의 하나로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격 행동 외에도 분노 정서 반응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적인 행동으로 분노를 유발한 사람이 아닌 제3 대상에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속담에서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서 돌 던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수동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속담이 있죠. 또한 문제의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자책하는 내용과 방법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분노 정서 반응을 직접 발산하지는 않고 좀 더 승화나 용서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동이나 창조적인 작업의 매짐함으로써 해소되는 승화의 감정, 그리고 용서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어렵지만 성숙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시기와 질투는 대인관계를 손상시키고 파괴시키는 해로운 정서 반응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대적인 결핍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 정서 반응은 상대방의 성공이 부럽다는 선망감, 부러움, 자신은 실패하고 열등한 존재라는 열등감, 좌절감, 상대방의 성공은 정당하지 않고 온당한 것이 아니라는 분노감이라는 이 세 가지의 정서가 혼합되어 있는 정서 감정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삼각관계 속에서 세 사람이 있을 때, 시기심은 두 사람의 관계에 있을 때 표현된다고 합니다.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질투는 내면적으로는 괴롭게 느껴지지만 표현이 어려워서 해소되기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질투는 간접적으로 은밀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와해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고독감에 이 부정적인 정서 감정이 있는데 타인과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한 그 정서 반응으로 주관적인 불쾌 감정입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타인과 관계에서 그들과 의미 있는 관계에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는 생각에 의해서 고독감의 감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신이 대인관계를 평가해서 지나치게 혼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은 고통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고독감이 장기화하게 되면 우울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의 고독감을 우리가 표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긍정적인 정서와 이것에 미치는 대인관계, 부정적인 정서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이 부정적인 정서의 영향, 정서의 8가지 기본 정서와 그 기능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